그거 외에는 민족주의라는 에너지나 개념이나 감각이라는 건 사실은 다 개쓰레기다. 다 독극물이다. 독극물. 왜냐면 네. 개인 위에 민족을 얹거든요. 민족이 개인을 무시하고 민족을 얹어버리면 네. 개인과 민족은 평등한 혼합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개인, 자유시민, 그다음에 진실 존중. 네, 그러면 진실을 무시하면 자유가 깨지니까. 그런데 민족의 이름으로 나의 개인적 권리를 억압한다? 혹은 민족의 이름으로 진실을 억압한다. 지금 진실을 억압한다. 그러면 독약이죠. 독약이죠. 그게 지금 바로 평양의 김일성 민족주의. 그렇게죠. 그럼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히틀러의 아리안 민족주의 다. 그다음에 일제의 천황 민족주의. 미카도 민족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하자면은 그 참 가슴 설레는 말이 인간을 탄압하고 노예로 만드는 일종의 그 독재자의 매직 워드가 됩니다. 주술적어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얘기를 많이 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제 조 교수님 말씀은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개인 존중과 개인 존엄성과 진실 존중에 바탕을 한 자유민주 시민에 의한 공화국의 형성의 에너지로서의 민족주의는 오케이. 네.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모든 민족주의는 독재자의 도구입니다. 독재와 타락을 부채질하는 독극물이다. 네. 북한 헌법 63조에 보면은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뭐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은 그걸 미국에서도 많이 했어. All for one, one for all. 근데 평양은 3조 8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급적으로 정의해요. 사람은 근로인민대중이라고 그래요. 즉 근로대중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인권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은 전체는 그 사람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 있어요. 수령을 위해서. 그래서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로 그래서 말하자면 전통적 all for one, one for all이 그 완이 전부 김일성이네. 김일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개인을 위하여,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가 아니라 전체는 김일성을 위하여, 김일성은 전체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시대부터 내려오는 공화주의에 그때 완은 그러니까 대문자네. 대문죠. all for the one. 사교라고 그러니까 신이죠, 신. 그러니까 영어에서 대문자 대문자 D1, 대문자 ON이는 신이거든. 그 신이죠. 그러니까 이거 신이네. 헌법 자체가 신이네. 그래서 우리 좀 문정부에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동포주의가 아닙니다. 흑인이든 아랍 사람이든 우리든 모든 사람은 다 권리를 가진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에 대한 인간, 그래서 주체사상. 주체라고 하는 거는 마르크스의 그 물질주의의 기계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인간의 의지가 작동을 하고 그게 인간 중심주의고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말로 바꿔서 헌법에서 다시 삽입을 시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로. 3조에는 근로인민대중이고 그 안에는 이제 뭐 근로병사라든지 그다음에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이고 나머지 옛날에 무슨 부르주아지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척결의 대상이죠. 숙청의 대상이죠. 근데 노무현은 그나마 귀여운 구석이 있었어. 나는 그 사람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잘 몰랐을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만수대 궁전인가? 걔들 인민대회 열리는 데 있죠. 그렇죠. 만수상. 궁전과 광장이 뭐 아무튼 거기 방문했을 때 인민 그 대회당인가 뭐 거기 방문했을 때 뭐라고 썼냐면 인민 주권의 전당. 그래놓고 노무현 쓴 거야. 그거 북한에서 북한 사람이 만약에 그 소리 했다가는 그 총살하네요. 집안 전체가. 야 임마 주권이 인민에서 나와? 주권은 임마 어버이 위대한 민족의 수령으로 나오죠. 영세가는 수령님으로부터 나와야지. 임마 너 주권이 민민 따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이거 반역 총살이거든.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를 부정하는 거를 쓴 거예요. 자기 딴에는 북한 빨아준다고 썼는지 모르는데. 어제 왜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워. 형식 논리죠. 말하자면은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우리 한국 그 소위 실천하는 이 정치 이 학자 혹은 정치 활동가 중에서 아마 제일 먼저 남북 관계를 볼 때 자유민주공화 체제하고 전체주의 체제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박주북께서 한 그 10년 전에 그 치열하게 썼잖아요. 저는 맨날 그런 걸 써서 사실은 저 소련 현상을 보고 혹은 히틀러 현상을 보고 한나 아렌트다 뭐다 서구지성은 이 전체주의가 어떤 괴물이라고 하는 걸 정말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철학적으로 하고 다 하고 한국 현상에서도 기본적으로 북한은 전체주의로 봐야 된다라고 전체주의적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작년에 우리가 한국자유회의에서 지금 이 촛불광장의 혁명소동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로 남느냐 자유민주공화로 남느냐 아니면 전체주의에 전복되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선택으로 엄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뭐 인민주권이다 사람이다 뭐다 하는 미사여구 말하자면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맥락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맥락을 떠나서 존재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거하고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문 대통령 들어와서 그걸 뭐 평화지상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내가 평화를 주장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우리는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뭐 마술사인가 보지. 평화를 지킬 그 뭐 첫 캐러블 재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위적 통일도 안 한다고 그랬고 뭐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현 집권 세력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기만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런 거. 속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들 속아야 되겠죠. 자기도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평화하고 통일하고는 정말 현상으로서는 서로 굉장히 충돌이 됩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한 국가와 한 국가 혹은 한 정치 단위와 한 정치 단위가 통일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그 시점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가장 큰 정치적인 변동이에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서로 짝짝꿍해서 합의해서 통일되는 경우는 역사상 전무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그 통일이 이제 큰 문제니까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고요. 그 저기 어디야 그 이제 얘가 좀 빠졌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민족 담론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난 이 우리나라 깡통 좌파나 친북 애들의 우리 민족끼리 저기 사고 방식에서 내 단적인 걸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입으로는 우리 민족끼리야. 그런데 휴전선 넘어 북쪽의 우리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그렇죠. 휴전선 넘어 북쪽에는 오직 실체를 우리 민족이 아니라 김일성 백두혈통만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깡통 진보 전체주의 부역자들 친북들의 핵심 코드예요. 입으로는 우리 민족. 나는 걔들이 우리 민족 얘기하려면 휴전선 북쪽도 우리 민족으로 봐라 이거요. 휴전선 북쪽도 우리 민족, 우리의 절반에 관한 현실을 봐라 이거지. 이게 어디서도 나타나냐면요. 저기 어디야 집회할 때 깡통 진보 애들이 집회할 때 부르는 노래 있어요. 그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저거요. 저기 젓가락 행진곡 번역이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그래놓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그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 만들고 아무튼 그 주체 사상파 집회 노래를 많이 만든 친구예요. 전대엽 세대인데. 그럼 오케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주장하고 촛불은 들고 튀어나가서 광우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국민 주권을 믿는다면 당신들이 사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왜 국민주권 얘기 안 하고 김일성 주권에 대해서 눈 감고 있냐 이거요. 아니, 북한 헌법을 보면 주권은 김일성한테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다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 헌법 서문 네. 보면 네. 거기에 국민주권 개념 하나도 전혀 없다고.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시위할 때 국민주권 개념을 강요한 심지어는 뭐 자유민주주의는 아예 얘기도 안 하는 네. 주권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코뱅 스타일 혹은 루소 스타일의 그런 그 극단적인 주권주의를 주장한다면 국민주권주의를 주장한다면 북에 대해서도 똑같이 국민주권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얘들이 완전히 좀 사고방식이 이상해요. 이상한 애들이야. 그게 우리가 정말 너만한 자유민주 시민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이게 이미 타락되거나 왜곡되거나 혹은 기만에 스스로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를 이야기하고 진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민족과 진보와 또 인권도 얼마나 좋아해요. 그 이야기하면서 휴전선 이남에서만 통용되는 거고 북으로 가면은 김일성 민족에 대한 경배로 바뀝니다. 그런 거죠. 그 두 가지 심상을 내부적으로 절대 그 두 가지 현상은 화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자유를 위한 북한 해방을 주장하면은 벌써 아마 우리 문제가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국내에서는 온갖 극단적 민주주의, 위선을 다 온갖 극단적 민족주의, 온갖 극단적 국민주권주의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휴전선만 넘어가게 되면 인권도 개무시하고 민주주의도 개무시하고 국민주권도 개무시하고 김일성 주권 체제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러니까 웃기는 인간 짜장들이에요. 이건 완전히 우동살이야 머릿속에. 그러니까 제3자의 눈. 고든창이 에이전트라고 한 이야기는 간첩? 그러니까 에이전트로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국 내에는 이 두 가지 서로 도저히 물과 기름의 두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담고 있으면서 맹목적으로 북한을 북한의 정권, 인류 최고의 독재자를 두둔하는 세력이 아주 팽배해 있고 그다음에 뭐 거의 집권을 한 상태인데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거는 에이전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인간으로 봐야 되는데 안 되나? 이게 독립적인 이승만 우남이 이야기하는 독립 정신이 있는 그리고 일관된 자기 사고를 하고 독립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는 개인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좀비지 좀비. 자기의 독립적인 생각은 없고 남이 지령하는 남이 지시하는 데 따라가면서 완전히 인간적인 문명적인 기준은 다 팽개치고 행동하는 하나의 기계죠. 그게 좀비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동하는 좀비. 그렇게 행동하는 앙심. 뭐 양심이 아니라 행동하는 앙심. 삶과 대한민국에 대한 앙심. 그게 이제 불어로 르상띠망. 허상띠망이라고. 허상띠망. 불어 발음 잘하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계급 투쟁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간사에서 깊이 침전된 그 인간의 그 어떤 파괴적인 심성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앙심이죠. 그런 건데. 복수욕. 파괴욕.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resentment잖아요. 리젠트먼트죠. 리젠트먼트. 같은 라틴어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불어 발음은 허상띠망이고 르상띠망이네. 적당히 발음하면. 사실은 이제 뭐 인간사에서 꼭 근대사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사회는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일종의 뭐 젤러시, 일종의 그 질투 뭐 이런 거 있는데 질투시기시면 되는데 그 정도가 조금 난폭해져서 조금이 아니죠. 좀. 많이 난폭해져서 또 뭐 개인적인 앙심은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집단화되면은 집단화되죠. 이거는 정말 걱정스러운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칼 마르크스의 인류사에 대한 가장 큰 해악은 계급주의가 이 인간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허상띠망을 적절히 부추기면은 혁명의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후일에 레닌이든 누구든 다
그 요소를 가져왔고 지금은 이제 우리 국가가 뭘 하겠다, 그러니까, 계급주의를 예, 예. 하겠다, 그다음에 헬조선이다. 예, 예. 지금 PC들이 예. 소위 말하자면은 그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주의에 기반한 PC 철학, political correctness, 예, 예. 응당이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를 가지고 부추기는 것. 그게 앙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 예. 이런 거죠. 아까 그러니까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공산주의 저 사실 그 전문가였잖아요. 예, 옛날에. 그렇죠. 예, 예. 저는 근데 이제 기질이 그렇게 앙심에 가득 찬 기질이 아니어서 그걸 종교로 못 받아들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전문가였는데 예,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다 내다 버린 게 한 88년경이에요, 사실.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기 뭐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현대의 전체주의 사상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뭐 모택동주의든 김일성주의든 히틀러이든 간에 스탈린이든 오히려 이쪽은 좀 약해요. 네. 천황 전체주의나 히틀러조차도 약해요. 약해. 근데 이 공산계들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 그 앙심에 예. 온갖 도덕적 아우라와 논리적 그렇죠. 치장을 다 붙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가 근데 그렇다는 걸 누가 말한 줄 아셔? 누가 말했습니까? 문화밀이 얘기했나? 아니요. 누가요? 1880년경에 니체가 얘기했어요. 음. 니체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 이 앙심 덩어리, 네. 파괴욕 덩어리를 니체가 지옥의 불개라고 불렀어요. Fire dog. 그러니까 큰 개가 온 몸이 다 불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니체는 그렇죠. 그렇게 형상을 했거든. 네. 불개가 음. Fire dog이 정신, 게지히트라 그러나 뭐 아, 예. 정신을 마인드를 마인드를 획득했다라고.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불개가 정신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것의 마지막을 한반도에서 맞겨루고 있는 거예요. 맡겨르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상징과 언어와 개념을 획득해서 그냥 그 삶과 공정성과 자유와 개인과 인권을 짓밟는 진실을 짓밟는 그 불개를 인류 최악의 불개를 한반도에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고 그 불개의 짝퉁이 지금 대한민국을 그 시다바리 불개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평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심각한 일이고 그게 이제 그렇죠. 이게 아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건국 70년의 역사에서 여전히 우리 그 불개의 그 어떤 퇴치나 불개의 예방 이런 것들을 노력해 왔는데 지금은 일상 우리 건전한 시민이었고 건전히 이익을 쫓고 예, 예. 그 다음에 법률을 따르고 그 다음에 상식적이고 한 사람들의 눈이 뒤집혔어요.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말하자면은 도덕적 분노심을 예. 도덕적 분노심을 정말 문명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인격 살인적인 수단을 통해서 탄핵부터 지금까지 이제 왔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쌍스럽고 사나워진 거예요. 사나워졌죠. 앙심의 제국이에요. 앙심의 제국이 됐죠. 엠파이어 오브 흑상띠마. 어사우티마 랑비어도 서사우티마이 됐죠. 그게 아마 마크롱이나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좀 번역을 했어요. 지금 막 랑띠르 the 허사우티마. 그러니까 영어로 The Empire of Resentment. 그렇죠. 그러니까 앙심의 제국.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의 현재 온갖 앙심이 다 퍼져갖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게 삶과 세상과 진실에 대한 앙심이지. 정말 이건 단순히 정치적으로 예. 혹은 군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의식의 어떤 맞아요. 재각성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요새 제가 뭐 문재인 정권이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으로 나라를 흐트리고 하는 것 이상으로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자유시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쟤들이 민족 담론을 가짜로 만들어서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마치 우리 같은 얘기하면 네. 이거 무슨 반민족적 친미주의자로 몰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친일파로 몰고, 그러니까 반일파리하고
반미파리하고 민족파리하고 그게 저희들의 기본 레시피가 됐다고요. 자, 그럼 우리의 민족 담론은 어디에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민족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그 유니크한 민족이거든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 그 의식, 민족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뿌리 깊어요. 강렬하고. 이거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주체가 이제 오염을 시키는데 첫째는 근대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현대, 근대 이후 지금까지의 가장 문명적인 중요한 근본이 뭐냐? 예. 개인의 독립성과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법치와 입헌이 통하는 공화주의라는 걸 통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되죠. 예. 그랬을 때 그 주체를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인민 뭐 이런 게 아니고 시민이라고 합니다. 자유시민이죠. 자유시민이라고 예. 그러죠. 이 자유시민은 국가는 독재도 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자유시민의 이 결합체가 네. 이 국권이 버텨줘야 되는데 국가가 유혹을 해서 자유시민의 이 정체성과 집합성을 깨트리 아주 극단적으로 소멸시키는 게 전체주의고 그렇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주의를 하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전체주의가 되는 것은 국가가 자유시민의 의식에 개입을 해서 모노톤으로 일색으로 선전하고 그